쓰기를 어느 정도 하고 가야 좋은가. 단어를 몰라도 딱 책을 펼치면 읽거든요. 이 중에 한 권 고르고 연산 중에 한 권 골라서. 찌버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이 어린이집 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고 7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 둘 다 이제 내년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작년이랑은 확실히 조금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나요? 맞아요. 주변에 이제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없고 다들 내년에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 집하고 우리 도경이 집에서 어떤 문제집으로 어떻게 한글, 수학,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내돈내산이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중에 보면은 문제집이 정말 많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매일 하고 있는 공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매일 1시간 수학, 영어, 그리고 자기 전 책 읽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수학, 영어, 책 읽기까지 총 1시간이라는 거죠? 네, 저 지금 한글과 수학 하는데 1시간 걸린다는 줄 알고 이게 벌써부터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아침에 딱 10분 공부하거든요. 한 7시 30분쯤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한글 2쪽, 사고력 수학 2쪽 이렇게 풀고요. 자기 전에 한글책 2권, 영어책 한 4권 정도 읽고 있거든요. 저희 집을 입문반, 여기를 실전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부터 과목별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한글 교재는요, 타이거 스쿨에서 나온 한글 교재입니다. 한글 읽기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랑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읽기로 작년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편지 쓰기 활동을 즐겁게 하던 중에 글씨를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왕이면 순서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서 이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한글 쓰기를 먼저 샀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권을 끝내고 그러면 끝낸 기념으로 직접 골라봐 했더니 요거 한글 1을 먼저 골랐었어요. 읽기 위주의 교재라서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의 선택을 일단 존중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도경이는 한글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한글 쓰기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저런 문제집을 좀 샀었는데 쓰기를 너무 싫어하고 이게 공부라고 인식이 되니까 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책 읽기부터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빨간 줄 읽어봐. 엄마가 나머지 읽을게 하면서 같이 읽어요. 가위바위보로 해서 왼쪽 읽을래 오른쪽 읽을래 아니면 책을 줄로 해요. 왼쪽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너가 왼쪽 읽을래?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다가가면 그래도 읽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전에 제가 읽어줄 때는 아이가 단순히 그림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도 읽어야 되니까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단어도 아무래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글자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주르르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어나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면서 읽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딸기콩이라고 하는 어플인데 가끔 또 엄마가 목이 아프고 너무 읽어주기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이제 방에 불을 딱 끄고 딸기콩 어플을 실행을 시켜요. 그 어플 안에는 총 한 7,000여 권의 책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오디오 어플이거든요. 너가 듣고 싶은 책을 한번 골라봐 해서 불 끄고 아이와 듣는 거죠. 듣고 엄마도 좀 쉬고 아이도 이게 눈 감고 들으면은 또 이제 불 켜고 그림을 보고 들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읽기 싫어하던 딱딱한 내용의 책들도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잘 이렇게 듣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전에 한글 쓰기를 어느 정도 하고 가야 좋은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 1학년 1학기 이번에 새로 바뀐 교과서잖아요. 곶감, 낮잠 요 정도의 수준이에요. 배우는 정도가 어렵지가 않고 1학년 초기에 한글 가르치는 시간을 그 전에 교육과정에 비해서 많이 늘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글을 충분히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모순되는 게 있다면 수학 교과서는 그냥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장을 읽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과정이 서로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읽기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림 일기도 이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주신다거나
한다거나 1학년 2학기 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한글 학습이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학습지를 제작하시긴 하겠지만 친구 이름 쓰기, 가족 소개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림으로만 그리는 것보다는 글씨도 쓸 수 있으면 자신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 어제도 뭐를 쓰다가 게임을 쓰는데 아이랑 어이를 좀 헷갈리고 책 읽기에 리을 기억 받침 이런 거를 리을하고 갑자기 숫자 7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내도 될지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냥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차차 교정이 되는 걸로 하고 받침 있는 글자를 읽는 정도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학하기 전까지. 근데 받침 없는 글자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학년 때까지 영어를 좀 끝내야 된다 이러한 인식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다 보니까 일찍 시작해서 나쁠 거 없다 이러한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잠순의 엄마표 영어를 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영어 그림책 2권 정도 그리고 ORT 리더스북 2권 정도 읽고요. 영어로 된 영상 30분 정도 보고 있어요. 파닉스는 안 하고 있는데요. 하면은 읽기 실력이 확 늘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시키지 않고 있고요. 한글을 자연스럽게 깨우쳤듯이 영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엄마의 바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뭘 더 추가하면 저와 아이의 관계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지금은 좀 천천히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영어로 이제 문장으로 말을 한다거나 페파피그 같은 거를 봤을 때 웃고 있거든요. 내용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면 얼추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즐겨보는 영상은 페파피그랑 블리피라는 거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고 주말에는 TD브릭스라고 해서 레고 소개하는 영상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도경이는 영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쯤에 이제 영유 다닌다는 주변에 많아지고 하면서 또 불안감이 급습해가지고 근처 학원을 좀 알아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학원에 가니까 어머니 너무 늦으셨어요. 다들 뭐 5살 때부터 시작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그 당시에는 영어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마표 영어보다는 아이한테 좀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해줘야겠다 해서 학원을 좀 다녀봤는데 그게 주일에 1시간인데 30분은 알파벳 음깔 배우고 나머지 30분은 사실 놀이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 다니면서 아이가 조금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8개월쯤 지나니까 단모음 음가는 이제 익혔는데 그쯤 되니까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고 엄마표 영어를 해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요 브릭스 리딩 이 교재로 하고 있어요. 이중모 음가기 때문에 한 번에 사실 안 되거든요. 계속 반복했어요. 3번 정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리딩 책을 이제 같이 읽어요. 그래서 여기 지문을 읽으면 뒤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새로운 지문 읽고 문제 풀고 그리고 전날 한 거 지문 5개 다시 읽고 이게 좋은 게 여기 연계된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이 약간 게임식이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공부라고 인지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중모음 익히는데 그 어플하고 이 책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1권은 알파벳을 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한 3, 4권 정도는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알면은 아이가 읽을 수 있거든요. 사실 영유도 제가 뭐 배우는지 물어봤어요, 가서.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맨날 듣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음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 나온 아이들은 단어를 몰라도 딱 책을 펼치면 읽거든요. 그게 이 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그걸로 시작해볼까 했는데 저희 아이는 한글 영상에 익숙한 아이였어요. TV는 TV대로 켜져 있고 아이는 흘려듣기는커녕 엄마 우리 다른 거 하자 이러니까 얘는 영상을 먼저 보여주기보다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교재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교재로 이렇게 이중모음이나 이런 알파벳 음가를 알고서 영어 영상을 틀어주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들이. 그러고 나서 아이는 영어 영상에 좀 더 흥미를 갖게 됐고 남들이 얘기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 조금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수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수학을 됐어.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수포자는 아니었어. 자,
숙부는 아니었지만 수학에 자신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은 좀 자신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입문만 먼저 시작할게요. 4월부터 아침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창의리 사고력 수학 킨더 팩토입니다. 내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뭐부터 풀어볼래 했을 때 도형을 먼저 골라서 도형 풀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측정, 분류, 규칙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연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마셈도 사서 사실 슬쩍 이렇게 내밀었는데 반응이 영 별로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에도 연산도 있으니까 그때 풀면 되겠지 하는데 지금 계속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전 너무 지금 느긋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연산을 아예 안 하기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샀어요. 메스 아일랜드라는 보드게임이에요. 주사위 숫자가 10까지 적혀 있고 더하기랑 빼기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서 덧셈이나 뺄셈으로 누가 먼저 도착하나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또 필수 준비물이 이러한 셈수판입니다. 9 더하기 6이 나왔다. 9까지 가고 하나 하고 5개 가고 이렇게 해서 15 이런 식으로 연습하게는 하고 있어요. 무슨 보드게임을 할까 궁금하실까 싶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저는 조금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1등이 계속 쭉 반전 없이 그냥 1등을 해서 처음에 1등 하지 못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게 게임이 끝나는 그래서 보니까 샘샘수놀이 이것도 많이 유명하던데 저는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 산 게 있는데요. 안녕 칠교야. 교구는 러닝 리소스 건데 갑의 가족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교재를 같이 팝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말에 가끔씩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퍼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말자 해서 그냥 사놓고 좀 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 아이 촬영을 하면서 여러 집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끈질김 이게 꽤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도경이네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요. 와, 저희 때는 그냥 수학이 수학 하나였는데 요새는 뭐 사고력 수학, 연산 되게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처음 시작한 거는 이 사고력 수학, 모든 엄마들이 똑같으실 것 같아요. 팩토, 그리고 연산은 이 소마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풀면은 다음 거고 그 다음 연두색이 또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요 팩토는 다행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했고 소마쌤도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어요. 플라톤은 이제 도형에 조금 집중된 책이에요. 저희 아이는 이제 뭐 길이 재는 거, 길이의 차 구하는 거, 칠교 나오죠. 필요한 칠교 조각이 아닌 거, 이런 거 지금 구하는 거. 팡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칙성, 수열, 퍼즐, 측정 이것도 분야별로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팩토로 여러 가지 이제 분야 골고루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좀 더 심화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연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는 다행히 저를 안 닮아서 수학적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쉬운 거부터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계산하다가 지금은 이제 반올림 있는 것까지 사실은 좀 끝냈어요. 곱셈 99 전까지. 아이가 여태까지는 이제 뭐 거부감 없이 잘 따라오다가 반올림이 나오는 두 자릿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숫자가 100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좀 짜증을 내기 시작해서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전 단계 돌아가서 이전 단계부터 또 차근차근 올라오는 거예요. 선행이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아이가 거부하는 선행은 전 반대예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아이가 거부한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아이가 유난히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좀 보시고 서점에 가시면 같은 연산 문제집이어도 차이가 있어요. 벌레 먹은 셈이라고 하죠. 약간 검산 이쪽 부분에 좀 특화가 돼 있고 이 문제집은 또 같은 건데 수직선 부분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아이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엄마가 알고 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고력 수학이 요 3개거든요. 이 중에 한 권 고르고 연산 중에 한 권 골라서 저녁에 무조건 이제 2장씩은 하는 걸로. 여기 보시면 50가지의 수, 이 덧셈 뺄셈도 4 더하기 3 이렇게 받아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의 덧셈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5학년, 6학년에 가더라도 선행은 한 학기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아이가 현행 진도를 충분히 익힐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단원만 먼저 조금 해봐도 수업에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이의 성향과 수준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혹시 부모님이나 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있어요. 네. 우리 아이 또래의 다른 집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실제 엄마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이런 책 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참여를 하셔서 저한테도 좀 좋은 정보 주시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집에서 안 찍고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찍었거든요. 집 아니어도 되니까 부담 없이 출연 신청 꼭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대학 입시가 아닌가 싶어요. 또 대학 입시까지 저희 12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앞서가는 친구도 멀리서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니까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면 학습 분량을 최소로 해서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